참. 끊지 말고 한 번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아까 선생님한테 이게 별게 아닐 수 있겠지만 저한테 지금 이 순간 진짜 내려야 될 결정인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네? 석찬 씨 잘 왔어요. 잠깐만. 너무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 짜장면, 짬뽕 둘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니 국탐정은 근데 짬뽕이랑 짜장면을 왜 그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 같아? 돈도 돈이고 둘 다 먹으면 너무 배부르기도 하고. 배부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걸 지운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뭔가의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을 안 해서 없어지는 건데 그게 왜 기회예요? 왜냐면 내가 짬뽕을 먹었으면 이 맛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맛을 못 느끼니까 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럼 말만 기회비용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지 사실은 내가 놓쳐버린 거네요. 포기한 거네요.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아들어 볼게요. 자, 한번 우리 요즘에 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경제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주식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되는 뭔가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짜장면을 선택할까 짬뽕을 선택할까 했을 때 짬뽕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짜장면을 선택하기에는 이 짬뽕을 포기하기 너무 힘들었었어. 네. 근데 짬뽕이 너무 요새 너무 맛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짜장면 선택하기가 쉬워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식은 여기 있는데 주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뭔가가 가치가 영 별로야.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는 거죠. 금리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했었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넣어봐야 별로 내가 돈 많이 못 가져가죠. 그래 은행에 넣어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네. 은행에 넣어놨으면 옛날에 이만큼 이자를 준다고 하면은 야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주식을 해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에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나 주식이나 할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기회 비용이라는 거는 언제나 선택할 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기회 비용은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딱 명시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비용들도 있어요. 안 보이는 비용이라는 게 어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탐정이 네. 지금 이제 대학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네. 대학 등록금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리고 잠깐. 좀 계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말하세요. 나 들으면서 잘 어허. 메모지 갖고 오려고. 예. 1년에 얼마야? 등록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네.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에 간다 그러면 내 수중에 있는 4천만 원을 4년 동안 대학교에 줘야 되니까 이게 내가 포기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원래 내 돈인데.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4천만 원이죠. 그거는 명시적인 비용이고 또 하나 비용이 있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취업해서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돈까지 합쳐야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수도 있지만 못 벌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벌 수도 있잖아. 얼마가 벌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것도 비용인 거죠. 우리가 숫자로 아까 등록금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숫자가 없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비용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다 생각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이 작게 나오는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국탐정 방금 한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왜요? 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선택을 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모든 것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잖아. 맞아요. 내가 여기 앉을까? 아니면 여기 앉을까?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네. 그러나 그 선택에는 항상 비용이 따라요. 그리고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항상 작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되게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후회하는 결정들을 했을 때도 분명히 설명하는 경제 용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 네. 영화관에 갔어. 시작부터 음.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너무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아, 나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2시간 동안 하면서 영화를 보고 나오죠. 왜요? 내가 돈 내고 들어온 거니까. 그 비용을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몰 비용. 아 이걸 이미 다 내버려서 네.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쓰는 거죠. 근데 매몰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버린 거기 때문에 보지 않고 2시간 동안 딴 거 해도 좋은데 차라리 이건 낸 거니까 어쩔 수 없어도. 근데 그거 냈다라는 사실 때문에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잖아. 전 맨날 가서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아까운 2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표현하는데 네. 일명 다른 표현으로는 콩코드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콩코드? 콩코드가 굉장히 빠른 비행기고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해서 열심히 이제 만든 프로젝트였는데 비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표가 비싸니까 타는 사람도 없고 뭔가 이게 프로젝트가 이게 잘 안 돼요. 영국이랑 프랑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여기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걸 포기해. 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 나랑 똑같네. 영화관이네. 네. 영화가 들어가는데 내가 10,000원 냈는데 어떻게 포기하고 나가. 네,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영국이랑 프랑스 국가 간의 결정에도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매몰 비용의 오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전 그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묻고 싶었던 거. 그래서 짜장면 시켜요, 짬뽕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국탐정이 짜장면을 먹었을 때 느끼는 그런 만족감? 돈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 돈으로 하자 그러면 2,000원 정도의 만족감? 2,000원 정도의 만족감? 네. 좋아. 그러면 짬뽕은? 3,000원? 3,000원? 네. 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요즘 약간 뭔가 매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게 더 커요. 그래요? 그러면은 짜장면을 선택하게 되면 얼마를 포기하게 되냐면 네. 3,000원만큼의 효용을 국탐정한테 주는 짬뽕을 포기하는 거네. 3,000원어치 만족감을 포기해야 되네요. 짬뽕을 선택하게 되면 2,000원짜리 만족감만, 효용감만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기회비용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작은 거예요? 기회비용을 작은 걸 선택하면 좋은 거니까 그럼 짬뽕을 선택하는 게 맞네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선택하기가 좀 더 쉽고 좋은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선택 하나 할 때도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명확해졌어요. 전 짬뽕 시킬게요. 탐정님 뭐 드실 거예요? 저도 짬뽕. 알겠습니다. 바로 시킬게요. 뭘 또 이렇게 많이 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 쓰는 날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저희 또 교양을 늘리기 위해서 책도 좀 사고 배고플 때 먹으려고 과자도 좀 사고 돈 모으려고 돼지 저금통 사고 돼지 저금통도 샀고 머리도 살짝 자르고 깔끔하게 평소보다 좀 깔끔해지는 것 같긴 하네. 그쵸? 이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돈을 쓰는 날을 만들어놔야 발전이 있다고요, 사람이. 국탐정이 오늘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낭비?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로는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네. 국탐정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 머리 자르는 거, 네. 이런 서비스를 받거나 할 때 돈을 내는 것을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소비라는 거는 생산이랑 그럼 완전히 반대겠네요. 소비는 써서 없애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생산은 만들어내는 거니까 맞아. 완전히 반대 느낌이겠네요. 맞아. 소비가 영어로는 컨섬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 파괴하다, 써버리다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대요. 네. 거기서 온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아. 한자로 봐도 영어로 봐도 라틴어로 봐도 진짜 소비라는 단어는 쓴다, 없앤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네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궁금해요. 전에 저기였나? 어디 경제책 봤는데 소비를 하는 게 경제에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돈을 쓰는 건데 그게 어떻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지? 제 은행의 돈 잔고가 올라가죠. 국탐정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경제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국탐정과 같은 사람들이 다 소비를 안 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네? 그럼 물건을 덜 만들게 돼요. 물건을 덜 만들게 되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면 일할 사람도 필요 없어. 집에 가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일자리를 잃어요. 네.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주는 음료수든 뭐든 먹을 것도 못 사줘요. 그럼 또 소비가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돈, 그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소비인 거죠. 소비를 하면 쓰잖아요. 돈을 쓰면 나한테는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나한테는 부가 생기는 거고 내가 생긴 이 부를 가지고 또 저기 가서 소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데 반대로 안 쓰게 되면 안 좋아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그럼 경제 그쵸. 활동에서? 저는 돈을 쓰면 낭비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니까 나쁜 의미로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축상을 줬어요. 그럴 때는 낭비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맞아요. 야, 낭비하지 마. 소비하지 말고 저축해. 라는 것이 미덕일 때가 있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얘들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없죠.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기업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돈을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저축을 하는 것이 그 저축된 돈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까지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야,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저축을 많이 하라고 할 때보다 지금 소비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회사들이랑 우리나라가 그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국탐정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왜요? 나 지금 더 살아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친 낭비는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지나친 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소비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아까 초반부에 저축이란 얘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까 생산이랑 소비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비랑 저축도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저축이라는 거는 그냥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 네. 국탐정이 받은 월급에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썼어. 네. 남는 건 그냥 저축인 거예요. 저축이 쌌다 젖자랑 모으다 축자. 그러니까 쌓아서 모으는 거니까 내가 따로 쓰지 않을 거면 그냥 쌓아 모아둔다라는 개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저축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는 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을 넣는 예금하는 거가 떠오르는데 예금이라는 걸 하는 분도 있고 예금. 적금 통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목돈이 있어서 이 돈을 은행에다 딱 맡기고 싶어. 돈이 많을 때. 네. 그럼 한 번에 딱 맡기고 잊어버려. 그러면 이건 예금. 네. 적금은 매달 얼마씩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아간다라고 할 때 적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가 더 좋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돈이 많아서 한 번에 예금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예금하고 네. 큰 돈을 목돈을 모으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씩 이렇게 꾸준하게. 저축이 예전만큼 막 강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괜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이야. 티끌은 모으면 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면 그냥 막 소비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미국에 보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다음으로 부자 중에 한 분이 비욘세. 비욘세 아니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워렌 버핏 들어봤어요? 알아요. 1930년 8월 30일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기업가이자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12달러짜리 이발소에서 머리를 하고 20달러짜리 스테이크 집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돈을 아끼는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석탐정 사무실에 워렌 버핏 책 있던데? 맞아요. 내가 맨날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분이 왜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습관인데 그 좋은 습관은 저축이라는 거다. 그런 말을 하실 정도로 저축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돈으로 저축해서 모았던 돈으로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큰 성공을 하시기도 했으니까 사실 시작은 저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가 중요하다는 말도 분명히 많이 했지만 워렌 버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축을 하는 것도 경제 활동에도 그렇고 나 한 명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똑똑하게 소비를 하고 똑똑하게 저축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한테 만약에 100만 원이 생겼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100만 원이 생겼으면 어느 정도를 소비를 하고 어느 정도를 저축하는 게 가장 그래도 똑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너무 달라서 딱 떨어지는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소비를 하는 것보다 나는 나중에 먼 미래에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소비를 줄일 거고 에이 그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지금 소비하고 말래. 라고 하는 분은 소비를 늘릴 텐데 소비를 많이 하는 게 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적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딘가에 그 점이 있을 거예요. 가장 적절한 점이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복탐정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하면서 조금씩 잘해지는 것처럼 나에게 돈이 생기면 어느 정도 써봤다가 어느 정도 저축도 해봤다가 하면서 나에게 맞춰가면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오늘 그럼 돈을 좀 많이 썼으니까 다음번에 돈이 생기면은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보면서 저만의 비율을 맞춰 나가야겠네요. 저도.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단어 탐정의 목록에 오를 단어는 소비와 저축이 되겠네요. 맞아요. 제가 저판 가득 찰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